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의 강스타입니다. 요즘 핫한 지역이죠. 네, 풍선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우리 인천의 모집 공고가 임박한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백운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부평인데요. 이 힐스테이트 부평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힐스테이트 부평은요,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총 1409세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39층까지 총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 공급은요, 837세대고요. 이 46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75제곱미터의 폐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참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59제곱미터는 좀 작고 이 84제곱미터는 좀 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의 마음까지도 고려한 폐 형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액대가 좀 애매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20평대보다는 조금 더 여력이 있는데 30평대까지 가기에는 좀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고려한 그런 중간 폐 형태가 있는 건 반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요, 전폐 형태가 4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베이가 뭔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살펴볼까요? 이 4베이는요, 이렇게 4개가 쭈루룩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창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여기가 통풍이 잘 되고 채광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이 이렇게 환기시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추세가 이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단점은요, 이렇게 방이 좀 길지 않습니까? 좀 길고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구를 배치하는 게, 가구를 넣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건 힐스테이트 부평은 전평형이 4베이로 되어 있다 라고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집 공고는요, 3월 13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입주는 2023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짓고요. 가격은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겠습니다. 납부 비율은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돈이 많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비규제 지역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10%만 내면 되는데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뭐 서울보다는 싸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요, 6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중간에 내가 전매 기한이 짧다면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6개월입니다, 전매 기한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내가 계약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논외로 하고요. 네, 여기 공급 방식을 보면요,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 그런데 이 추첨제 중에서 75%는 무주택자에게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25%는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추첨제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경쟁을 한다면 바로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여기 특징을 보면요, 주변에 2km 이내에 약 한 2만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부평은요, 이 1호선 백운역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만 가면요, 급행이 다니는 부평역이 있어서 좀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부평역에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평역에서는요, GTX B노선이 다닐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의도권, 용산권으로 가시는 분들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네, 그리고 말입니다. 이 GTX 하나만 있는 거하고 다른 서울로 가는 노선이 같이 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는 지하철로 이용하지 GTX를 타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 정거장 바로 전에 백운역 앞에 있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게 학군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질 텐데요. 이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학군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 인프라도 괜찮습니다. 뭐 대형 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도 있고요. 네, 공원도 많고요. 이 인근에 부평 아트센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할 때, 특히 실거주자분 같은 경우, 뭐 투자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단지의 임금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격의 결정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가격은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이 인근의 향후 공급 물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구 자체가 한 6,400세대가 한 3년간, 지금으로부터 3년간 공급될 예정이고요. 네, 이 부평구 바로 옆에 검단이 있죠. 이 검단에 25,600세대 정도가 앞으로 3년간 공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위로 보면 김포가 있죠. 김포도 한 14,0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계양구, 그리고 부천에 한 합쳐서 한 10,000세대가 앞으로 3년간 공급될 예정인데요. 인천 자체만으로도 공급 물량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뒤쪽은 논외로 하고요. 이 앞쪽에 뭔가 큰 게 하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바로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요. 이 3기 신도시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시범단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 본격적인 입주를 하는 거는 2025년경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힐스테이트 부평과 입주 시기가 한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3기 신도시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가 이 앞에 약 한 37,000여 가구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다 떨어질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도 랜드마크 아파트는 가격을 방어할 겁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 부평은요,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방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에 바로 GTX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TX가 있는 부평역 바로 한정거장에 있는 이 힐스테이트 부평은 어느 정도 가격이 방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입주를 할 때 실제 입주를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공급 물량이 몰리다 보면요,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전셋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잔금을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맞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부평에 있는 사람들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일까 아니면 인구가 떠나는 지역일까, 즉 유출되는 지역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그러니까 2년간의 전출입을 보면요, 이 부평구가 7,000여 세대가 순전출이 일어났습니다. 뭐 여기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잠깐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뭐 가격이 높아져서 떠나신 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떠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찌됐건 들어온 세대보다 나간 세대가 더 많습니다. 주로 어딜 갔냐면요, 볼까요? 네, 서구로 많이 갔네요. 1,500세대가 서구로 갔고,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괜찮을 텐데 안 돌아오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데로 가네요. 남동구가 한 900세대, 그리고 연수구로 900세대, 뭐 이렇게 가셨고요. 그리고요, 시흥시에도 좀 많이 가셨네요. 600세대 정도 예, 가셨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서울에서 오는 게 적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오는 게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출퇴근이 지금까지는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GTX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서울 분들이 유입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부평구의 향후 전망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나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아파트가 남겠죠. 그러면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뭐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은 상관이 없네요. 네, 그렇다면 이 연수구도 좀 많이 가셨는데 이 연수구는 한번 보는 김에 봐볼까요? 네, 이 연수구는요, 12,700세대가 순전입을 했네요.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은 빠져서 들어간 거고요. 이 연수구에서 나간 건 빨간색입니다. 시흥시의 일부 세대가 갔고요. 뭐 이거는 송도겠죠. 송도가 가격이 높아져서 뭐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압도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연수구, 특히 송도로 많이 전입을 하셨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관건은 송도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송도로 많이 갔다라는 것은 실제 거주를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전출이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서울 분들은 투자의 목적으로 송도를 바라보는 것이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송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 현재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 분들이 많이 오셔서 편안하게 직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날, GTX가 들어오는 그 이후가 된다면 송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인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풍선 효과가 아니더라도 그 입지가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려해 볼 점은요, 힐스테이트 부평이 랜드마크 아파트인지, 이 부평에서 랜드마크 아파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직장인들이 이동하기 편한지, 그러니까 즉 서울 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교통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요, 지하철을 안 타면 되죠. 주변에 일자리가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부평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힐스테이트 부평이 어떨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